전체 인구수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또 마음 놓고 좋아할 수도 없는 국가입니다. 성장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진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서 계속해서 한국 간만 보고 있어 뒷골을 뻐근하게 만들죠. 프랑스로 날아가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할 것처럼 구애하다가 오스트리아로 날아가서는 또 오스트리아 전투기를 살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한국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욕을 한 사발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보도된 뉴스 한 자락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러트5라는 군 항공기 전문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죠.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인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보낸 7월 10일자 서한에서 오스트리아가 은퇴시키려는 유로파이터 15대를 구매하고 싶다고 구구절절하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를 구매했다가 그 성능에 실망하고는 전부 은퇴시키고는 새로운 전투기로 교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나서서 이를 전부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나 싶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죠. 지난 10월 중순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어 장관이 오스트리아 탄네 국방장관에게 또 한 번 편지를 써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그가 20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머물 것이라는 내용도 적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원래 국가의 주요 인물의 동선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데 그는 편지에 당당히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영토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방어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니 편하실 때 예의를 갖춰 뵙고 싶다며 꼬박꼬박 예의까지 갖춰가며 편지를 썼죠. 그런데 이 뉴스가 전해지고 뒷목을 잡은 건 한국입니다. 이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하는 짓거리가 눈의 가시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20% 즉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놓고는 2,200억 원 납부 후에 무작정 분담금 지급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지급 중단의 배경에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 즉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제껏 미국에 의존하던 전투기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해 천문학적인 구매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더 중요한 국가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수출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있죠. 뿐만 아니라 전투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그는 늦어도 2015년에는 최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는데 이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합의는 도출됐으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인도네시아가 8조 원이 넘는 전체 개발비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급격히 추진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도입했습니다. 전투기는 크게 하이급, 미디엄급, 로우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KF-X 사업은 공군이 운용하는 노후기종 F4와 F5라는 미디엄급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거리와 중무장이 반드시 요구되는 하이급은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기가 결정됐고 KF-X는 미디엄급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시제기 제작도 거의 완성되어 4월이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총 6대의 시제기를 제작해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친 후에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단연 A사 레이더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할 만큼 필수적인 기술이죠. 원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년간 40조 원이나 넘는 무기를 구매하면서 당연히 미국의 기술 이전을 상정하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를 거절해버리면서 난감해졌습니다. A사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모듈이 독립적으로 육해공의 모든 표적을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장비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국산 기술로
자리 잡았죠. 이외에도 개발 사업의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공동개발 의형서를 체결하면서 20%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됐음에도 2200억 원을 지급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MOU를 통해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해주면 이후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50대를 구매하겠노라고 공언했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죠. 그러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서는 분담금 축소를 포함한 재협상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20% 분담금을 5%로 낮추고 지급기한은 2031년까지 연장할 것, 그리고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서 취득한 129개의 기술을 전부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등 전투기 생산이 가능한 나라를 방문해 마치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했죠. 그 선봉에 국방장관 프라보어가 있는 겁니다. 프라보어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직접 방문해 전투기를 구매할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고, 작년에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는 은퇴를 준비하는 15대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고 싶다며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됐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도되자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엄청난 욕받이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최근 국방장관의 오스트리아에 보낸 서한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고전투기 구매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이상 중고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중고전투기를 구매했을 때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멀쩡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2012년에 제정한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르면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부품, 지적재산권, 엔지니어링, 인력 지원, 인도네시아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훈련 지원이 있어야 하며 공동생산, 합작 투자, 재구매, 기술 전수 또는 훈련 교육 등의 방법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한국과 협력 중인 KFX 공동개발뿐이라며 공개적으로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군에서 30년 이상을 복무한 그는 중고전투기 구매에 따르는 추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구매하겠다는 비행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이 전투기는 한국이 2011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 입찰했던 기종입니다. 일명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로 알려져 미국제로 무장 중인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심을 불러왔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유로파이터는 개발국조차 포기할 정도로 그 성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현재 유로파이터는 유럽 및 중동 등 7개 국가에서 571대가 운용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성능과 비용, 신뢰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격 임무에 특화된 기체로 개발됐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체 수명도 짧은 데다 주요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조차도 이 전투기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영국은 자국이 도입한 50대를 전부 퇴역시켜버렸고 88대 계약분은 전부 사우디와 오만에 헐값으로 팔아버렸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은 이미 도입한 유로파이터를 거의 대부분 중고시장에 내놓은 상태고 신형 전투기 계약은 의도적으로 인수 거절 의사를 밝혔죠. 오스트리아는 15대를 도입했다가 2020년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폐기 처분될 전투기를 전부 구매하겠다니 인도네시아에서 온갖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은 왜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이러한 행위에 큰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정치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정치적인 라이벌이니까요.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 둘의 경쟁은 매번 조코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어 장관은 매번 2위에 그쳤는데 매번 질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사건건 조코이를 잡고 늘어졌죠. 특히 지난 2019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의 지지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의 국가 폭동 사태로 몰고 갔습니다. 수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항의 시위는 처음에는 평온한 듯 했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시위를 강제 해산하려는 경찰과 충돌하면서 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불타고 총성이 울리고 화염이 피어오르는 등 수백 명이 부상하고 9명이 숨졌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코위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꾀하고 협치를 이루기 위해 프라보워에게 국방장관을 맡아달라며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고 결국 그가 수락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콧대가 높아진 프라보워는 대통령도 못된 마당에 대통령에 의주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외국을 다니면서 한국의 속을 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프라보워가 방산 분야에서 한국을 짜증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1차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게 잠수함 3척을 발주한 후에 2차 사업에서도 3척을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아직까지도 1,600억 원의 계약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2019년 대선 이후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후 무기 도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전투기 때와 마찬가지로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에게 잠수함 계약 제의서를 받으면서 한국 정부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보는 또 조코위 대통령의 의중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프라보워가 자꾸 목리를 부리자 조코위는 직접 프라보워를 대동하고는 1차 사업에 잠수함을 운용하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했는데요. 이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 기술 이전, 독자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하면서 프라보워가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은근히 주문했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힘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